이런 작은 복수들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리고 며느리의 진짜 사정이 무엇인지를 당신은 어떤 결말을 상상하시겠습니까? 김순자는 새벽 4시 30분에 눈을 떴다. 어제 밤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머릿속을 맴돌던 그 한마디 때문이었다. 어머니, 그냥 간단히 하세요. 며느리 박지연의 말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명절 준비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나온 말이었다. 간단히 하라고 40년간 명절 때마다 정성스럽게 차린 제사상을 간단히 하라고? 순자는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평소보다 30분 일찍 깬 새벽, 집안은 고요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전혀 고요하지 않았다. 간단히. 중얼거리며 물을 끓이던 순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속상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가슴이 답답했다. 며느리와의 갈등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었다. 지연이 이 집에 들어온 지 15년. 처음에는 시집살이가 어렵겠지라는 마음으로 이해하려 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녀의 무뚝뚝한 말투와 차가운 태도는 순자의 마음을 조금씩 얼어붙게 만들었다. 어머니, 전 안 부쳐도 돼요. 나물은 사서 무치면 되잖아요. 요즘은 다 그렇게 해요. 지연의 말 하나하나가 순자에게는 자신의 전통과 정성을 무시하는 것으로 느껴졌다. 특히 어제 저녁 명절 음식 준비에 대해 이야기할 때 나온 간단히 하세요라는 말은 결정타였다. 순자는 차를 우리며 복잡한 감정을 정리해보려 했다. 서운함, 분노, 그리고 외로움, 3가지 감정이 뒤엉켜 있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자문해봤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다. 며느리를 위해 반찬도 해주고 아이 돌봄도 도와주고 명절 때마다 정성껏 준비해왔는데 돌아오는 건 차가운 말투와 귀찮아하는 표정뿐이었다. 오전 9시 순자는 동네 친구 미자네 집으로 향했다. 혼자 있으니 답답한 마음이 더욱 커지기만 했다. 순자야, 얼굴이 왜 그래? 밤에 잠 못 잤어? 미자가 대문을 열며 걱정스런 표정으로 물었다. 그냥 좀 속상한 일이 있어서. 두 사람은 미자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순자는 어제 있었던 일을 자세히 털어놓았다. 그래서 어쩌게? 또 참고 살 거야? 미자의 목소리에는 답답함이 묻어 있었다. 그럼 어떻게 해? 며느리인데. 순자야, 너 너무 착해서 탈이야. 그래서 우습게 보는 거라고. 미자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한 번쯤은 혼을 내줘야 해. 그래야 정신 차리지. 혼을 낸다고? 응, 복수 말이야. 아주 크게는 말고 살짝 골탕 좀 먹여보는 거지. 복수라는 단어에 순자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다. 무슨 복수? 예를 들어서 지연이가 부탁한 것들 일부러 틀리게 해주는 거야. 반찬간 잘못 맞춰주기, 약속 날짜 헷갈리게 하기, 이런 식으로 말이야. 순자는 잠시 망설였다. 70년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일부러 해코지를 해본 적이 없었다. 그런 게 맞나? 나이도 이만큼인데. 나이가 뭐가 중요해? 사람은 사람이야. 너도 감정이 있고 자존심이 있잖아. 미자의 말에 순자는 뭔가 찔리는 느낌을 받았다. 정말 자신이 너무 참기만 했던 건 아닐까? 그래도. 순자야, 계속 이런 식으로 살 거야? 며느리는 갈수록 더 우습게 볼 테고 너는 속만 썩고? 미자의 말이 가슴에 박혔다. 순자는 지난 15년간의 시간을 되돌아봤다. 정말 너무 참기만 했던 것 같았다. 한 번만 해보자. 순자의 목소리에는 결심이 서 있었다. 그렇지, 그래야 속이 후련하지? 미자가 무릎을 치며 좋아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될까? 일단 오늘부터 지연이 부탁하는 것들 하나씩 틀어버려. 아주 교묘하게 말이야.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머리를 맞대고 작전을 짰다. 순자의 얼굴에는 서서히 이상한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다. 오후 3시 순자는 집으로 돌아왔다. 마음속에는 새로운 계획이 들어차 있었다. 때마침 지연이 회사에서 돌아왔다. 어머니, 내일 회사 사람들이 집에 와요. 간단한 반찬 몇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평소 같았으면 그래 뭘 해줄까 물었을 텐데 오늘은 달랐다. 알겠어. 뭘 좋아하는데?
아무거나 괜찮아요. 나물이랑 전 몇 가지면. 순자는 속으로 웃었다. 아무거나 괜찮다고? 그럼 정말 아무거나 해주겠다. 지연이 방으로 들어간 후 순자는 부엌에서 내일 할 요리를 계획했다. 나물은 평소보다 훨씬 짜게 간을 하고 저는 설탕 대신 소금을 넣어서 이 정도면 먹을 수는 있겠지. 순자는 혼자 중얼거리며 웃었다. 40년간 요리해온 실력으로 이렇게 요리하기가 더 어려웠다. 그날 저녁 순자는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웠다. 무언가 계획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졌다. 아들 진수가 퇴근해서 들어왔다. 엄마, 오늘 기분 좋아 보이시네요. 그래, 별일 없는데. 얼굴이 환해 보여요. 순자는 아들을 바라봤다. 무던하고 착한 아들이지만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늘 눈치만 보는 모습이 안타까웠다. 진수야, 미안해. 엄마가 좀 더 강해져야겠다. 그날 밤 잠자리에서 순자는 내일 일을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다. 처음으로 해보는 복수라는 게 어떤 기분일지 궁금했다. 한편으로는 죄책감도 들었다. 이런 일을 해도 되는 건가? 하지만 곧 며느리의 차가운 말투가 떠올랐다. 간단히 하세요. 그 말을 떠올리니 죄책감보다는 분노가 앞섰다. 한 번쯤은 당해봐야 알지. 순자는 그렇게 자신을 달래며 잠들었다. 내일이 기대되면서도 두려웠다. 하지만 더 이상 참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순자는 그렇게 결심하며 잠들었다.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순자는 아직 몰랐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순자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열기가 타오르고 있었다.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전쟁을 위한 준비였다. 순자는 새벽 5시에 일어났다. 평소보다 1시간 일찍이었다. 어젯밤 내린 결심 때문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부엌에 서서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차근차근 정리했다. 지연이 부탁한 회사 사람들을 위한 반찬들, 나물 무침, 전 몇 가지, 그리고 간단한 국물. 간단하게 하라고 했으니 정말 간단하게 해주지. 순자는 냉장고를 여러 재료들을 꺼냈다. 시금치, 도라지, 무, 평소 같으면 정성스럽게 손질하고 간을 맞출 재료들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시금치를 삶으면서 순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정말 이런 일을 해도 될까? 70년을 살면서 일부러 음식을 망쳐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며느리의 차가운 말투가 떠오르자 마음이 다시 굳어졌다. 소금을 평소의 2배로 넣었다. 그리고 도라지 무침에도 무생채에도 마찬가지였다. 설탕과 소금을 바꿔가며 넣는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지만 동시에 묘한 스릴감도 느꼈다. 이 정도면 먹을 수는 있겠지만 맛있지는 않을 거야. 오전 8시 지연이 부엌에 나타났다. 어머니, 벌써 준비하고 계세요? 고생 많으세요. 평소보다 다정한 말투였다. 아마 오늘 회사 사람들이 온다는 부담감 때문일 것이다. 뭘 별거 아니야. 순자는 평온한 척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일고 있었다. 이렇게 고마워하는 며느리를 속이는 게 맞는 일일까?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다. 지연이 언제 이렇게 고마워했나? 평소에는 당연한 듯 받아들이기만 했으면서. 오늘 몇 시에 오신대? 6시쯤이요. 간단하게 1시간 정도 있다가 가실 거예요. 간단하게. 또 그 단어였다. 순자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다. 오후 2시 순자는 전을 부치기 시작했다. 부추전, 감자전, 동그랑땡. 평소 같으면 바삭하고 맛있게 부칠 자신이 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의도적으로 실패작을 만들 계획이었다. 부추전 반죽에 밀가루를 너무 많이 넣어 되직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기름 온도를 너무 높여서 겉은 타고 속은 설익게 만들었다. 평생 요리해온 경험으로는 이렇게 요리하는 것이 더 어려웠다. 감자전은 소금 대신 설탕을 넣었다. 동그랑땡에는 간장을 너무 많이 넣어서 짜디짠 맛이 나도록 했다. 전을 부치면서 순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계속 의문을 품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 하지만 미자의 말이 떠올랐다. 한 번쯤은 혼을 내줘야 해.
그리고 지연의 무뚝뚝한 태도들, 고마운 줄 모르는 모습들이 차례로 머릿속을 스쳐갔다. 순자는 자신을 달랬다. 이 정도는 복수도 아니다. 그냥 작은 실수일 뿐이다. 며느리가 평소 어떤 기분인지 조금이나마 느껴보게 하는 것뿐이다. 오후 4시 모든 준비가 끝났다. 순자는 완성된 음식들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겉보기에는 평소와 다를 바 없었지만 맛은 분명히 이상할 것이었다. 지연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기대 반 걱정 반이었다. 오후 6시 지연의 회사 동료들이 도착했다. 30대 여성 3명과 남성 1명. 모두 정중하게 인사를 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지연이가 어머님 손맛 자랑을 많이 했어요. 한 동료가 웃으며 말했다. 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찔끔했다. 손맛 자랑을. 그런데 오늘은 음식이 차려지고 사람들이 젓가락을 들었다. 순자는 멀리서 지켜보며 가슴이 두근거렸다. 우와, 정말 맛있겠어요. 첫 번째 반응은 좋았다. 하지만 곧 이 나물이 좀 짠 것 같은데? 전도. 뭔가 이상해요. 단맛이 나네? 국물도 좀 이상한데.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지연의 얼굴이 점점 빨갛게 달아올랐다. 죄송해요. 어머니가 요즘 컨디션이 좀. 지연이 당황하며 변명했다. 순자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이상한 쾌감을 느꼈다. 그래, 이제 좀 알겠지? 내가 얼마나 신경 써서 해왔는지.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밀려왔다. 저렇게 당황하는 며느리를 보니 마음이 불편했다. 괜찮아요. 집밥이 이런 거죠. 정성이 느껴져요. 다행히 회사 사람들이 배려심 있게 넘어갔다. 하지만 지연의 표정은 계속 어두웠다. 손님들이 돌아간 후 지연이 순자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혹시 몸이 안 좋으세요? 오늘 음식이 평소와 좀 달랐는데. 순자는 모르는 척했다. 그래, 별로 다를 것 없이 했는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 괜찮으시죠? 지연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다. 순자는 그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복잡해졌다. 괜찮다, 별일 아니야. 그날 밤 순자는 잠자리에 누워 오늘의 일을 되돌아봤다. 첫 번째 복수는 성공적이었다. 며느리가 당황하는 모습을 보며 통쾌함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찜찜한 기분도 들었다. 지연이 걱정스럽게 자신의 건강을 묻는 모습이 계속 떠올랐다. 그래도 이 정도는 괜찮지. 진짜 해가 되는 건 아니니까. 순자는 자신을 합리화했다. 며느리도 가끔은 이런 당황스러운 기분을 느껴봐야 한다. 그래야 평소 자신이 얼마나 정성을 들여왔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며칠 후 지연이 또 다른 부탁을 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진수 오빠 친구들이 온다고 하던데. 혹시 간단한 안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또 간단한 안주. 순자는 속으로 웃었다. 그래, 뭘 해줄까? 아무거나요. 간단한 것들로. 이번에는 더욱 교묘하게 해보기로 했다. 순자의 눈에 이상한 빛이 돌았다. 다음 날 순자는 미자에게 전화했다. 미자야, 어제 성공했어. 정말 어땠어? 지연이가 완전히 당황하더라고. 그 모습 보니까 속이 시원했지? 그래, 좀 그랬어. 하지만 순자는 미자에게 찜찜한 기분이 든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복수의 쾌감만 이야기했다. 이번에는 뭘 할 거야? 이번 주말에 또 기회가 있어. 더 교묘하게 해볼 생각이야. 그렇지, 한 번으로는 부족해. 확실하게 혼을 내줘야지. 미자의 부추김에 순자는 더욱 확신을 가졌다. 그렇다. 한 번으로는 부족하다. 며느리가 확실히 깨달을 때까지 계속해야 한다. 그날 밤 순자는 다음 복수 계획을 세우며 잠들었다. 죄책감보다는 기대감이 더 컸다. 하지만 순자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이런 작은 복수들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토요일 오전, 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아들 진수의 친구들을 위한 안주 준비에 착수했다.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더 교묘하게 할 계획이었다. 이번에는 겉보기에는 완벽하지만 먹어보면 이상한 걸로 해보자.
순자는 냉장고에서 재료들을 꺼내며 머릿속으로 계산을 했다. 육전은 간장에 설탕을 과하게 넣어서 달콤하게 만들고, 오징어 볶음은 고춧가루 대신 계피가루를 넣어서 이상한 맛을 내게 하고, 준비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편함이 일었다. 하지만 곧 지연의 무뚝뚝한 얼굴과 간단히 하세요라는 말이 떠올랐다. 아니야, 이 정도는 괜찮아. 오후 2시 진수가 부엌에 들어왔다. 엄마, 오늘 친구들 오는 거 번거로우셨죠? 죄송해요. 뭘, 별거 아니야. 내 친구들인데, 순자는 아들을 바라보며 마음이 복잡해졌다. 착하고 순한 아들. 늘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눈치를 보는 모습이 안쓰러웠다. 그런데 엄마, 요즘 지연이가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왜? 회사 일이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안일에 신경을 못 쓰고. 순자는 진수의 말을 들으며 잠시 멈칫했다. 며느리가 힘들어한다고.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힘든 건 나도 마찬가지야. 70살에 뭘 더 바라겠어. 알겠다. 내가 좀 더 도와주고. 네, 그렇게 할게요. 진수가 나간 후 순자는 요리를 계속했다. 하지만 아들의 말이 계속 신경 쓰였다. 며느리가 정말 힘들어하고 있는 걸까? 그래도 나한테 고마운 티라도 내면 되는데 뭘 그렇게 힘들어해. 오후 6시 진수의 친구들이 도착했다. 같은 회사에 다니는 동기들로 모두 40대 초반의 남성들이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형수님이 만든 안주라니 정말 기대돼요. 친구들의 인사가 정중했다. 순자는 웃으며 맞이했지만 속으로는 긴장하고 있었다. 음식이 상에 오르고 술잔이 돌기 시작했다. 순자는 멀리서 지켜보며 반응을 기다렸다. 처음에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하지만 곧 이 육전, 뭔가 이상하게 달아요? 오징어 볶음도 맛이 좀 특이한데. 친구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하기 시작했다. 진수의 얼굴이 점점 빨갛게 달아올랐다. 죄송해요. 엄마가 요즘 컨디션이 좀 안 좋으셔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집밥이 다 이런 거죠. 친구들은 배려심 있게 넘어갔지만 진수는 계속 당황스러워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처음에는 쾌감을 느꼈다. 하지만 점차 아들이 친구들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불편해졌다. 내가 진수까지 힘들게 하고 있나? 친구들이 돌아간 후 진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혹시 몸이 많이 안 좋으세요? 요즘 음식 맛이 예전 같지 않아서. 그래? 네,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진수의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듣자 순자는 급하게 변명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요즘 정신이 좀 없어서.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다고 했잖아. 하지만 순자의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다. 아들까지 걱정하게 만든 자신의 행동이 과연 옳은 일이었을까? 그날 밤 지연이 늦게 들어왔다.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온 것 같았다.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다. 어머니, 안 주무셨어요? 응. 너 늦는다고 해서. 지연은 부엌에서 물을 마시며 한숨을 쉬었다. 그 모습을 보니 순자는 왠지 마음이 무거워졌다. 회사 일이 많이 힘드냐? 네. 요즘 프로젝트가 겹쳐서. 지연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감이 묻어 있었다. 순자는 처음으로 며느리를 자세히 관찰해 봤다. 언제부턴가 지연의 얼굴이 많이 야위어져 있었다. 그리고 늘 바쁜 듯 서둘러 다니고 집에서도 편히 쉬지 못하는 것 같았다. 혹시 정말 힘든 건 아닐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힘든 건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다. 자신도 70살의 집안일을 다 하고 있는데 며느리라고 다를 게 뭐가 있겠는가. 그래도 건강은 챙겨 몸이 기본이야. 네. 고맙습니다. 지연이 고맙다고 말하자 순자는 묘한 기분이 들었다. 언제부터인가 며느리가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었는데 오늘은 했다. 왜 갑자기? 다음 주 월요일 순자는 미자를 만났다. 지난 주말은 어땠어? 성공하기는 했는데 그런데 왜 표정이 그래?
시원하지 않아? 미자의 말에 순자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진수까지 걱정하더라고. 나 때문에. 그게 뭐 어때? 원래 그런 거야. 며느리 혼내려면 아들도 좀 고생해야지. 미자는 무덤덤하게 말했지만 순자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연이가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 힘들어 보이긴 왜? 멀쩡하잖아. 얼굴이 많이 야위었더라고. 그리고 매일 야근하고. 순자야, 설마 동정심 생기는 거 아니지? 미자가 날카롭게 물었다. 동정심이라니? 며느리가 좀 힘들어 보인다고 해서 내가 지금까지 받은 서운함이 사라지는 건 아니야. 계속해야 해. 확실하게 혼을 내줄 때까지. 미자의 말에 순자는 다시 마음을 다잡으려 했다. 그렇다. 자신이 받은 서운함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순자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다. 그날 저녁, 순자는 지연을 유심히 관찰했다. 저녁을 먹으면서도 계속 핸드폰을 보고 무언가 일 때문에 신경 쓰이는 것 같았다. 지연아, 밥 먹을 때는 핸드폰 좀 내려놔. 아, 네. 죄송해요. 급한 메일이 와서. 지연이 급하게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하지만 계속 신경이 쓰이는 듯 보였다. 진수가 아내를 걱정스럽게 바라봤다. 여보, 요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 이번 프로젝트만 끝나면 좀 나아질 거야. 건강이 더 중요하잖아. 부부의 대화를 들으며 순자는 뭔가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며느리를 걱정하는 아들의 모습, 그리고 피곤해하면서도 괜찮다고 말하는 며느리의 모습. 혹시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건 아닐까? 그 밤, 순자는 잠들기 전까지 계속 생각했다. 며느리에 대한 복수, 그것이 정말 옳은 일인지. 하지만 곧 자신을 다독였다. 이제 와서 흔들릴 수는 없다. 며느리가 조금은 혼이 나야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정성을 들여왔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한 번 더 해보자. 그리고 그것으로 끝내자. 순자는 그렇게 결심하며 잠들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뭔가 불편한 감정이 계속 꿈틀거리고 있었다. 며느리의 진짜 모습, 진짜 사정을 아직 모르고 있다는 것을. 수요일 오후 3시, 순자는 장바구니를 들고 재래시장으로 향했다. 내일 또 지연이 손님을 초대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지연의 대학 동창들이 온다고 했다. 이번에는 뭘 해볼까? 순자는 걸어가면서도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지난 며칠간 계속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불편함 때문에 예전만큼 즐겁지는 않았다. 시장에 도착해서 야채를 고르고 있는데 건너편 떡집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다. 지연이었다. 하지만 이상했다. 회사에 있어야 할 시간인데 왜 여기에? 순자는 호기심에 이끌려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지연은 떡집 사장과 뭔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럼 언제부터 나올 수 있어요? 다음 주부터 가능할 것 같은데. 시간은 어떻게 되시나요? 평일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괜찮을까요? 주말에는 종일 가능하고요. 순자는 깜짝 놀랐다. 지연이 떡집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것도 본업 외에 추가로. 급여는 얼마나 되나요? 지급 9,000원인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연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순자는 숨을 죽이고 그 대화를 계속 들었다. 떡집을 나선 지연은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엄마예요. 떡집 일자리 구했어요. 네,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 같아요. 친정어머니와 통화하는 것 같았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진수 오빠는 모르게 할 거예요.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요. 순자의 가슴이 철렁했다. 남편도 모르게 부업을 구한다는 말인가? 집안 사정이 생각보다 빠듯해서요. 아이 학원비도 올랐고 대출 이자도. 네, 알겠어요.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요. 전화가 끝난 후 지연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리고 한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흐느끼기 시작했다. 순자는 그 광경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며느리가
며느리가 울고 있었다. 그것도 사람들이 다니는 길가에서 혼자. 저 아이가 왜 저렇게? 지연은 몇 분간 울다가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다시 걸어가기 시작했다. 순자는 멀리서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순자의 머릿속은 온통 방금 본 장면으로 가득했다. 집안 사정이 빠듯하다고? 대출 이자가 문제라고? 순자는 그동안 며느리의 가정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려고 하지 않았다. 그냥 맞벌이 부부니까 넉넉할 거라고 막연히 생각했었다. 하지만 떡집에서 부업을 구하고 남편 몰래 일을 하려 한다는 것은 상황이 생각보다 어려울 수도 있다는 뜻이었다. 그럼 지연이가 늘 바쁘고 지쳐 보였던 것도 순자는 그동안의 며느리 모습들을 다시 떠올려 봤다. 늘 서둘러 다니는 모습, 집에 와서도 편히 쉬지 못하는 모습, 최근 들어 더욱 야위어진 얼굴. 설마 내가 모르는 사이에 저렇게 힘들었던 건가? 집에 도착해서도 순자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장을 보러 갔다가 우연히 본 장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오후 6시, 지연이 퇴근했다.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으로 들어왔지만 순자는 이제 그 표정 뒤에 숨겨진 것들이 보이는 것 같았다. 어머니, 내일 친구들 오는 거 너무 번거로우시죠? 아니야, 괜찮아. 순자는 평소보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지연이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말 괜찮으세요? 요리하시는 거 힘드실 텐데. 괜찮다고 했잖아. 내 친구들인데 뭘. 지연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감사해요. 정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순자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며느리가 감사하다고 말한 건 정말 오랜만이었다. 그날 밤 순자는 잠들지 못하고 계속 생각했다. 내가 너무 모르고 있었나? 지금까지는 며느리의 차가운 태도나 무뚝뚝한 말투만 보였는데 오늘 떡집에서 본 모습은 완전히 달랐다. 간절하고 애절하고 그리고 외로워 보였다. 혹시 지연이가 나한테 차갑게 대한 것도.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순자는 자신의 복수 행위들을 되돌아봤다. 음식에 일부러 이상하게 간을 하고 부탁받은 것들을 틀리게 해주고. 그런데 만약 며느리가 정말 힘든 상황에서도 참고 견디고 있었다면 내가 너무 잔인한 짓을 한 건 아닐까? 죄책감이 밀려왔다. 동시에 미자의 말들도 떠올랐다. 확실하게 혼을 내줘야 해. 한 번으로는 부족해. 하지만 이제 그 말들이 맞는 것 같지 않았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순자는 잠들 수 있었다. 하지만 꿈속에서도 지연이 혼자 우는 모습이 계속 나타났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지연의 친구들을 위한 음식 준비를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랐다. 이번에는 제대로 해주자. 복수는커녕 오히려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싶었다. 며느리가 친구들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고 싶었다. 나물들은 정확한 간으로 무쳤고 전들은 바삭하고 맛있게 부쳤다. 국물도 시원하고 깔끔하게 끓였다. 요리하면서 순자는 계속 어제의 장면을 떠올렸다. 떡집에서 부업을 구하는 며느리의 간절한 모습, 그리고 길가에서 혼자 우는 뒷모습. 내가 정말 너무 모르고 있었구나. 오후 4시 모든 준비가 끝났다. 순자는 완성된 음식들을 바라보며 마음이 복잡했다. 이제 복수는 할 수 없을 것 같았다. 오후 7시 지연의 친구들이 도착했다. 대학 동창생들로 모두 30대 후반의 여성들이었다. 와, 정말 맛있겠어요. 지연이가 시어머님 요리 솜씨 자랑 많이 했어요. 친구들의 반응이 좋았다. 음식을 맛본 후에는 더욱 칭찬이 이어졌다. 정말 맛있어요. 손맛이 다르네요. 지연아, 너 정말 복 많이 받았다. 이런 시어머님 두고. 순자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봤다. 지연이 친구들 앞에서 뿌듯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다. 이런 기분이 더 좋구나. 복수할 때 느꼈던 그 묘한 쾌감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만족감이었다. 누군가를 기쁘게 해주었을 때의 따뜻한 기분. 친구들이 돌아간 후
지연이 순자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친구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뭘, 당연한 거지. 아니에요. 정말 감사해요. 지연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는 것 같았다. 순자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갑자기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날 밤, 순자는 미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자야, 나 복수 그만둘래. 왜? 무슨 일 있었어? 지연이가 생각보다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 그래도 복수는 계속해야지. 아직 충분히 혼나지 않았어. 아니야, 나 이제 그만할래. 전화를 끊고 나서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다. 며느리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하루였다. 복수 대신 이해를, 분노 대신 연민을 느끼게 된 순간이었다. 금요일 오후, 순자는 며느리의 방을 정리하다가 서랍 속에서 우연히 가계부를 발견했다. 원래는 보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 그냥 떨어진 볼펜을 줍다가 열린 서랍을 정리하려던 참이었다. 하지만 펼쳐진 가계부의 숫자들을 보는 순간 순자는 충격을 받았다. 수입 진수 월급 280만 원, 지연 월급 320만 원, 지출 대출이자 120만 원, 생활비 180만 원, 아이 학원비 80만 원, 보험료 50만 원. 계산해보니 매월 적자였다. 그것도 상당한 규모의. 순자의 손이 떨렸다. 가계부 뒷페이지를 넘기자 더욱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타났다. 전세 대출 만료까지 2년 갱신 불가능. 집을 옮겨야 할 듯. 아이 학원비 때문에 카드 대출 늘어남. 이자가 너무 부담. 진수 회사 상황 불안. 혹시 구조조정 대상이 되면? 가계부 곳곳에는 지연의 걱정과 절망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다. 어머님께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진수에게도 더 이상 부담 주기 싫어. 그 마지막 문장을 본 순간 순자는 가계부를 떨어뜨렸다. 이런 상황이었다고? 순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머리가 어지러웠다.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몰랐는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닫게 된 순간이었다. 며느리가 무뚝뚝하고 차가웠던 것이 자신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이런 걱정과 스트레스 때문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늘 바빠 보였고 지쳐 보였던 거구나. 순자는 급하게 가계부를 원래 자리에 돌려놓고 거실로 나왔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다. 600만 원으로 어떻게 이 많은 지출을.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답이 나오지 않았다. 매월 100만 원씩 적자라니. 그러면 카드빚이나 대출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떡집에서 부업을 구하려 했던 거구나. 어제 시장에서 본 지연의 모습이 다시 떠올랐다. 그 간절함, 그 절망감, 이제야 이해가 됐다. 오후 5시, 지연이 퇴근했다. 하지만 순자는 평소와 달리 며느리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어서 와라 힘들었지? 순자의 다정한 말투에 지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네, 괜찮아요. 저녁 준비해 놓았으니까 씻고 나와. 감사합니다. 지연이 방으로 들어간 후 순자는 부엌에서 한숨을 깊게 쉬었다.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그동안 며느리에게 했던 복수들이 하나하나 떠올랐다. 음식에 일부러 잘못 간을 하고 부탁받은 것들을 틀리게 해주고 이미 힘든 상황에서 더 힘들게 만든 것이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지? 자책감이 밀려왔다.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부끄러운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마음이 무거웠다. 저녁 식사 시간, 순자는 며느리를 유심히 관찰했다. 이제는 지연의 모든 행동이 다르게 보였다.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뭔가 걱정스러워 보이는 표정, 핸드폰을 자주 확인하는 모습, 그리고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다가도 참는 듯한 모습들. 지연아, 예, 요즘 많이 힘들지? 갑작스러운 질문에 지연이 당황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정말? 순자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지연은 잠시 망설였다. 그냥 회사 일이 좀 바빠서요. 거짓말이었다.
순자는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며느리가 말하고 싶을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식사 후 순자는 설거지를 하면서 계속 생각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하지만 쉽지 않았다. 자신도 큰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며느리가 자존심 때문에 도움을 받으려 하지 않을 것 같았다. 그날 밤 10시 지연이 또 외출했다. 어디가? 아들 진수가 물었다. 잠깐. 친구 만나고 올게. 하지만 순자는 직감적으로 알았다. 떡집에서 일하러 간 것이다. 순자는 잠옷을 입고 슬그머니 집을 나섰다. 떡집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다. 떡집에 불이 켜져 있었다. 창문 틈으로 보니 정말로 지연이 앞치마를 두르고 일하고 있었다. 떡을 포장하고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고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저 아이가 저렇게까지 해야 했구나.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떡집에서 일하고 언제 쉬는 거지? 언제 자는 거지? 순자는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집으로 돌아왔다. 토요일 아침 순자는 지연이 늦잠을 자도록 일부러 조용히 움직였다. 어젯밤 12시가 넘어서야 들어온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전 10시가 되어서야 지연이 일어났다. 평소보다 2시간 늦은 시간이었다. 어머니, 죄송해요. 늦게 일어났네요. 괜찮아, 주말인데 좀 쉬어야지. 순자는 따뜻한 아침을 차려주었다. 지연이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김구이까지. 어머니,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먹어. 많이 먹어. 지연이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며 순자는 마음이 복잡했다. 야위어진 얼굴, 다크서클이 진한 눈가.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눈에 보였다. 지연아. 에, 힘들면 말해도 돼. 에. 나한테도 가족이잖아. 순자의 말에 지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어머니, 괜찮다, 천천히 내가 말하고 싶을 때 말하면 돼. 그날 오후 순자는 자신의 통장을 뒤져보았다. 큰 돈은 아니지만 500만 원 정도는 있었다. 평생 모은 적금이었다. 이걸로라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며느리가 받아줄 리 없었다. 자존심이 강한 아이였다.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일요일 저녁 가족들이 함께 TV를 보고 있을 때였다. 지연의 핸드폰에 전화가 왔다. 받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최대한 빨리. 전화를 끊은 지연이 진수에게 말했다. 여보,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 대출 연장이. 안 된다고? 뭐? 다음 달까지 원금을 상환하든지 아니면 이사를 가야 한대. 순자는 그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철렁했다. 상황이 생각보다 더 심각했다. 진수가 당황하며 말했다. 그럼 어떡하지? 원금이 얼마인데? 2억. 2억을 어떻게? 부부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다.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날 밤 순자는 잠들지 못하고 계속 생각했다. 어떻게 하면 이 가족을 도울 수 있을지. 내 집을 담보로. 하지만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자신의 집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다. 뭔가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순자는 그렇게 밤새 고민했다. 며느리를 향한 미안함과 도와주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한 채로. 월요일 아침 순자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지연의 방 앞에 서 있었다. 며느리가 출근 준비를 하는 소리가 들렸다. 평소보다 30분 일찍 나가는 것 같았다. 아마 떡집 일 때문에 회사 일을 일찍 마무리하려는 것 같았다. 순자는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도시락을 싸기 시작했다. 지연이 점심을 거르는 일이 많다는 것을 최근에야 알게 되었다. 경제적 부담 때문에 외식비를 아끼려는 것이었다. 이런 것부터 도와주자. 밥을 정성스럽게 싸고 지연이 좋아하는 계란말이와 김치, 그리고 멸치볶음까지 넣었다. 작은 보온병에는 따뜻한 미역국도 담았다. 지연이 부엌에 나타났을 때
순자는 도시락을 내밀었다. 이게 뭐예요? 도시락 가져가. 어머니, 갑자기 왜? 그냥 점심 굶지 말고. 지연의 눈에 당황스러움과 고마움이 동시에 떠올랐다. 정말 괜찮으세요? 요즘 어머니가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서. 순자는 잠시 망설였다. 정말 괜찮은 걸까? 아니다. 괜찮지 않다. 너무 미안하고, 너무 고맙고, 너무 애틋하다. 그냥 내가 너무 바빠 보여서. 감사합니다. 지연이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 모습을 보며 순자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지연이 출근한 후 순자는 며느리의 방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다. 어제 보았던 가계부가 계속 신경 쓰였다. 옷장을 정리하다가 순자는 또 다른 것을 발견했다. 지연의 옷들이었다. 겉보기에는 깔끔해 보였지만 자세히 보니 여기저기 손바느질 자국이 있었다. 재봉틀로 한 것이 아니라 손으로 정성스럽게 기운 자국들. 블라우스의 소매, 치마의 밑단, 자켓의 단추 부분. 순자는 그 바느질 자국들을 만지며 마음이 아팠다. 새 옷을 살 여유가 없으니까 이렇게 기워 입고 있었구나. 40년 전 자신의 젊은 시절이 떠올랐다. 그때도 돈이 없어서 옷을 기워 입고 신발이 떨어져도 참고 신고 그런 시절이 있었다. 그때의 나와 똑같잖아. 순자는 지연의 옷을 조심스럽게 개켜 놓으면서 생각했다. 자신이 왜 며느리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을까? 똑같은 길을 걸어온 사람인데. 서랍을 정리하다가 또 다른 것을 발견했다. 작은 수첩이었다. 펼쳐보니 지연이 적은 메모들이 빼곡했다. 아이 학용품비 절약 방법들, 집에서 할 수 있는 부업들, 생활비 줄이는 노하우.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어머님께는 절대 말씀드리면 안 된다. 걱정만 끼치고 더 어색해질 수 있다. 나 혼자라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순자는 그 글을 보며 눈물이 났다. 이 아이가 혼자서 이 모든 걸. 순자 자신을 걱정해서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혼자 끙끙 앓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얼마나 무심했던 거지? 오후 2시, 순자는 동네 은행에 갔다. 자신의 적금을 확인해 보려는 것이었다. 어르신, 적금이 500만 원 정도 있으시네요. 이걸 찾으면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도 해지하시면 이자가 괜찮아요. 찾아주세요. 순자는 망설임 없이 적금을 해지했다. 평생 모은 돈이었지만 지금 더 필요한 곳이 있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보니 문제였다. 지연이 절대 받지 않을 것이다. 자존심이 강한 아이였다.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도울 수 있을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순자는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다. 저녁 때 지연이 돌아오자 순자가 말했다. 지연아, 너한테 부탁이 있어. 에? 내 적금이 만기가 됐는데 너희 명의로 저축을 좀 해줄 수 있을까? 저희 명의로요? 응, 나는 금융거래가 복잡하고 젊은 사람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사실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지연이 거부감 없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었다. 얼마나 되세요? 500만 원 정도. 당분간 쓸 일이 없으니까 너희가 관리해줘. 지연이 당황했다. 어머니, 그런 큰 돈을. 괜찮아, 가족이잖아. 그리고 나중에 필요하면 찾아서 쓸 수도 있고. 하지만 부탁이야, 혼자서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지연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잘 관리해 드릴게요. 그날 밤 지연이 진수에게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다. 여보, 어머님이 적금을 우리 명의로 관리해 달라고 하시네. 정말 엄마가? 힝. 500만 원이나 되는데 어떻게 하지? 일단 받아놓자. 엄마 마음인데. 순자는 그 대화를 들으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비록 작은 도움이지만 그래도 조금은 숨통이 트일 것이다. 수요일 저녁, 순자는 지연이 떡집에서 돌아오는 길에 마중을 나갔다. 차가운 가을 바람이 불고 있었다. 어머니? 왜 나오셨어요? 그냥 바람 쐬러. 추우실 텐데.
두 사람은 나란히 집으로 걸어갔다. 지연아, 에, 고생 많아. 갑작스러운 말에 지연이 걸음을 멈췄다. 에, 너 정말 고생 많이 하는구나.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어머니 저, 괜찮아, 울어도 괜찮아. 순자가 지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나도 내 나이 때 힘들었어. 돈도 없고, 앞날도 막막하고. 어머니, 그때는 참 외로웠어.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서. 지연이 흐느끼기 시작했다. 저도요. 정말 혼자인 것 같고, 아무도 말할 수 없고, 이제는 혼자가 아니야. 나도 있잖아. 우리 가족이잖아. 그날 밤 두 사람은 부엌에 앉아 차를 마시며 긴 이야기를 나눴다. 지연이 처음으로 마음을 열고 자신의 어려움을 털어놨다. 경제적 어려움, 회사에서의 스트레스, 아이 교육에 대한 걱정, 그리고 시댁에서 눈치 보며 지낸 15년간의 시간들. 순자는 모든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다. 중간에 끼어들거나 충고하지 않았다. 그냥 들어주었다. 어머니, 제가 그동안 너무 차갑게 대한 것 같아요. 아니야. 아니에요. 저는 어머님이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 줄 알았거든요. 순자는 가슴이 아팠다. 왜 그렇게 생각했어? 처음에 이 집에 와서 적응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런데 실수하면 혼날까봐 무서워서 더 조심하게 되고, 지연아, 그러다 보니 점점 더 어색해지고, 어머님도 저를 멀리 하시는 것 같아서 순자는 자신의 행동들을 돌아봤다. 정말 며느리를 멀리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너무 서툴렀나 보다. 아니에요. 제가 부족했던 거예요. 우리 둘 다 서툴렀던 것 같아. 두 사람이 웃었다. 15년 만에 나누는 진정한 대화였다. 그날 밤 순자는 오랜만에 마음이 평안했다. 복수 대신 이해를, 분노 대신 사랑을 선택한 것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다. 금요일 새벽 4시 30분. 순자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났다. 어젯밤 지연과 나눈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이다. 15년간 서로를 오해했던 시간들, 지연이 혼자 감당해온 어려움들, 그리고 자신이 행했던 어리석은 복수들, 모든 것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오늘은 정말 마음을 담아서 해보자. 순자는 부엌에 서서 지연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생각해봤다. 그동안 며느리의 취향을 제대로 알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지연이 며칠 전 이거 정말 맛있어요 라고 했던 멸치가 보였다. 그리고 지연이 유독 잘 먹었던 시금치도 있었다. 그래, 이런 것들부터 시작하자. 순자는 정성스럽게 멸치볶음을 만들기 시작했다. 평소보다 더 세심하게 간을 맞추고 고춧가루도 지연이 좋아하는 정도로 조절했다. 시금치나물도 마찬가지였다. 참기름을 넉넉히 넣고 마늘도 곱게 다져서 넣었다. 그리고 지연이 예전에 구수한 맛이 좋다고 했던 말이 떠올라 들깨가루도 살짝 뿌렸다. 이 아이가 이런 작은 것들도 다 기억하고 있었구나. 요리하면서 순자는 지연과의 지난 15년을 다시 떠올려 봤다. 그동안 놓쳤던 순간들이 하나씩 떠올랐다. 며느리가 맛있어요 라고 했을 때의 환한 미소, 아이가 아플 때 밤새 간병하던 모습, 명절 때 조용히 설거지를 도와주던 손길들. 내가 왜 그런 것들을 보지 못했을까? 오전 7시 지연이 부엌에 나타났다. 평소보다 표정이 밝아 보였다. 어젯밤 마음을 털어놓은 후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다. 어머니, 벌써 이렇게 많이. 아니야. 별거 아니야. 앉아서 먹어. 순자가 차린 상을 보고 지연이 깜짝 놀랐다. 평소보다 훨씬 정성스럽고 풍성했다. 그리고 모두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이었다. 이 멸치볶음, 제가 좋아한다고 했던 거네요. 응. 기억하고 있었어. 지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어머니가 기억하고 계셨구나. 당연하지. 우리 며느리가 뭘 좋아하는지. 우리 며느리라는 말에 지연이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저 정말 됐어 먹어. 식기 전에. 하지만 지연은 젓가락을 들지 못하고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왜? 입맛이 없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저 사실 어제 다 말씀드리지 못한 게 있어요. 순자의 가슴이 철렁했다. 뭔데? 저희 다음 달에 이사를 가야 할 것 같아요. 이사? 예. 전세 대출이 만료되는데 연장이 안 돼서요.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는 보증금을 늘릴 수도 없고 지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더 작은 집으로 좀 더 외진 곳으로 가야 할 것 같아요. 순자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복잡해졌다. 이사를 간다면 이렇게 가까이서 돌봐줄 수 없을 텐데. 얼마나 부족한데? 보증금이 3천만 원 정도 더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는 순자는 잠시 생각했다. 자신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다. 지연아, 예, 걱정 마. 예,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하지만 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 이미 충분히 도움을 받았어요. 더 이상은 우리 가족인데 뭘 그래. 순자의 말에 지연이 울음을 터뜨렸다. 어머니 저 정말 죄송해요. 뭐가 죄송해? 그동안 어머니께 얼마나 차갑게 대했는지. 어머니는 저를 걱정해 주시는데 저는 지연아, 순자가 지연의 손을 잡았다. 너도 힘들었잖아. 하지만 그래도 됐어.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오후 2시 순자는 은행에 갔다. 담당 직원과 대출 상담을 받기 위해서였다. 어르신, 집을 담보로 하시면 3천만 원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해주세요. 하지만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 상환에 문제가 생기면 괜찮아요. 꼭 필요한 일이에요. 순자는 망설임 없이 대출 서류에 서명했다. 며느리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 위험은 감수할 수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는 마음이 가벼웠다. 드디어 지연을 제대로 도울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해보니 지연이 침실에서 울고 있었다. 지연아, 왜 그래? 어머니 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무슨 소리야? 지연이 핸드폰을 보여줬다. 문자 메시지가 와 있었다. 다음 주까지 보증금 추가 납부 안 되면 계약 해지 처리됩니다. 벌써 다음 주까지래요. 지연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다. 순자는 지연을 안심시켰다. 걱정 마. 내가 해결할게. 어머니? 내일 돈을 마련할 수 있어. 어떻게요? 순자는 잠시 망설였다.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다는 말을 해야 할까?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일단 걱정하지 마. 그날 밤 순자는 지연을 위해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다. 지연이 좋아하는 갈비찜과 된장찌개, 그리고 각종 나물들까지. 어머니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는데.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특별한 날이요? 응.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된 날. 순자의 말에 지연이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지연아, 네. 그동안 서로 힘들었지?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무서웠어요. 실수할까봐, 미움받을까봐. 나도 어떻게 며느리를 대해야 할지 몰랐어. 두 사람이 마주보며 웃었다. 이제는 괜찮겠지? 네, 어머니. 그날 밤 가족 3명이 함께하는 저녁 식사는 정말 따뜻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가족의 식탁이 되었다. 진수가 말했다. 우리 집이 이렇게 따뜻한 분위기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게. 왜 이제야 이렇게 됐을까? 순자가 웃으며 대답했다. 서로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나 봐. 그날 밤 순자는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다. 복수 대신 사랑을 선택한 것이 정말 옳은 일이었다는 확신이 들었다. 토요일 아침 8시 순자는 지연의 손을 꽉 잡고 은행으로 향하고 있었다. 며느리는 계속 고개를 저으며 말렸지만
순자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다. 어머니, 정말 안 돼요. 댁을 담보로 하시면. 지연아, 걱정 마. 다 계산해 봤어. 하지만 사실 순자도 불안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큰 결정을 해본 적이 없었다. 만약 상환에 문제가 생기면 자신이 살던 집까지 잃을 수 있었다. 그런데도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다. 지연의 절망적인 표정, 진수의 걱정스러운 얼굴, 그리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순자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 내가 이 아이들을 지켜야 해. 은행에 도착해서 대출 창구에 앉았을 때 순자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어르신, 정말 신중하게 결정하신 거죠? 집을 담보로 하는 대출은 네, 괜찮습니다. 순자는 망설임 없이 서명했다. 하지만 그 순간 옆에 앉아있던 지연이 갑자기 일어서서 순자의 손을 붙잡았다. 어머니,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지연아, 저 때문에 어머니까지. 이럴 수는 없어요. 지연이 울먹이며 말했다. 은행 직원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그럼 어떻게 하려고? 다음 주까지인데. 저희가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더 작은 집이라도, 더 멀어도. 지연아, 순자가 며느리의 두 손을 꽉 잡았다. 우리 가족이잖아. 하지만 가족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 순간 지연이 순자의 품에 안겼다. 은행 로비에서 두 사람이 껴안고 우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수근거렸지만 순자는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다. 어머니,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뭘 감사해. 당연한 일인데. 오후 3시 집으로 돌아온 순자와 지연은 부엌에서 함께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 특별한 음식을 만들기로 했다. 어머니, 이 갈비 어떻게 이렇게 부드러워요? 비법이 있어. 배와 양파를 갈아서 재워두는 거야. 정말요? 저도 배워야겠어요. 지연이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자 순자는 마음이 뿌듯했다. 15년 동안 며느리가 자신의 요리에 이렇게 관심을 보인 적이 없었다. 그동안 내가 요리 가르쳐 준다고 해도 별로 관심 없어 보이던데. 아니에요. 항상 배우고 싶었는데 어머니가 혹시 귀찮아하실까봐. 순자는 깜짝 놀랐다. 귀찮아 한다고? 예. 제가 서툴러서 오히려 방해가 될까봐. 지연아, 나는 내가 물어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두 사람이 마주보며 웃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오해가 있었는지 새삼 깨닫는 순간이었다. 갈비찜을 끓이면서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최근에 제가 부탁드린 것들이 자꾸 이상하게 된 적이 있었잖아요. 순자의 손이 멈췄다. 복수 이야기였다. 그게 혹시 일부러 그러신 건 아니에요? 순자는 잠시 망설였다.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 지연아, 사실은 어머니? 미안해. 그때 좀 화가 나 있었어.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제가 너무 차갑게 대했죠? 아니야. 나도 너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 저도요. 저도 어머니 마음을 몰랐어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런데 어머니? 그때 정말 당황했어요. 지연이 웃으며 말했다. 음식이 왜 이렇게 이상하지? 하면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오히려 좀 재미있었어요. 재미있다고? 예. 어머니가 저한테 관심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순자는 그 말을 듣고 놀랐다. 관심. 예. 무관심한 것보다는 화라도 내주시는 게 나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순자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지연도 나름대로 순자의 관심을 받고 싶어 했던 것이다. 오후 6시 진수가 퇴근해서 들어왔다.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것을 느꼈다. 뭐야?
우리 집이 이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인 건 처음 보는데. 여보, 큰일 해결됐어. 지연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정말 어떻게? 어머니가 도와주셨어. 진수가 순자를 바라봤다. 엄마, 설마. 걱정 마, 다 해결됐어. 하지만 엄마까지 힘드시게 하면? 진수야, 순자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우리 가족이잖아. 가족이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게 당연한 거야. 그날 저녁 식탁은 정말 따뜻했다. 갈비찜, 된장찌개, 각종 나물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음식이었지만 맛이 완전히 달랐다. 이 갈비찜 정말 맛있어요, 어머니. 그럼 누가 만들었는데? 저도 배웠으니까 이제 만들 수 있어요. 그래, 우리 지연이 요리 솜씨 좋잖아. 가족들이 함께 웃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며 순자는 마음이 벅찼다. 이런 거였구나. 내가 원했던 게. 복수가 아니라 이런 따뜻한 가족의 모습이었다. 밤 10시 설거지를 마친 후 순자와 지연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뭘 고마워해. 당연한 일인데.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지연이 진심을 담아 말했다. 저 처음에 이 집에 왔을 때 정말 무서웠어요. 무서워? 예. 어떻게 해야 사랑받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인정받을 수 있을지. 매일매일이 시험 같았어요. 순자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다. 지연아, 미안해. 아니에요. 저도 너무 경직되어 있었어요. 실수할까봐, 미움받을까봐. 이제는 편해졌지? 예. 정말 편해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 응? 앞으로는 뭐든지 이야기할게요. 힘든 것도, 좋은 것도. 나도 너한테 서운한 게 있으면 바로 말할게. 그래요. 그렇게 해요. 그날 밤 순자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다. 마음이 정말 평안했다. 꿈속에서는 지연과 함께 요리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두 사람이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며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꿈이었다. 3개월 후, 순자는 부엌에서 지연과 함께 김치를 담그고 있었다. 어머니, 이 양념이 비법이에요? 그래, 새우젓을 이렇게 넣는 거야. 우와, 진짜 맛있겠어요. 모녀가 함께 김치를 담그는 모습은 정말 자연스러웠다. 마치 태어날 때부터 가족이었던 것처럼. 지연아, 요즘 떡집 일은 어때? 그만뒀어요. 정말? 예. 어머니가 도와주신 덕분에 여유가 생겨서 이제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더 소중해요. 순자는 뿌듯했다. 그래, 그게 맞아. 그때 진수가 들어왔다. 우리 어머니들 뭐 하세요? 김치 담그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 와, 정말 맛있겠다. 세 가족이 함께 웃었다. 저녁 식탁에서 순자는 지연에게 물었다. 지연아, 그때 내가 복수한다고 했던 거. 지금 생각해보니 어때? 사실 조금 서운했어요. 그렇지?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고마워요. 고마워? 예.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대화를 할 수 있게 됐잖아요. 순자는 그 말을 듣고 웃었다. 그러게. 복수할 줄 알았는데 결국 내 마음부터 풀어야 했더라. 저도요. 저도 마음을 열어야 했고요. 그날이 우리 집이 다시 웃은 날이었던 것 같아. 진수가 끼어들었다. 정말 그래요. 우리 집이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어요. 그날 밤 순자는 일기를 썼다. 복수 대신 사랑을 선택한 것이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다. 미움 대신 이해를, 분노 대신 포용을 선택한 것이 70살에 깨달은 진리다. 가족은 이기는 게 아니라 함께 이겨나가는 것이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고 있었다. 순자의 마음처럼 따뜻하고 평화로운 바람이었다. 진정한 승리는 누군가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기쁨은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추억과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늘 건강하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